요즘 밤마다 깨서 화장실 다니시나요? 잠깐 다녀와도 다시 잠이 안 와서 뒤척이고 아침이면 머리가 띵하고 몸이 무겁진 않으신가요?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 7일 바나나 이렇게만 드시면 그 밤 소변이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8년째 비뇨기과를 지키고 있는 전문의 박세훈 원장입니다. 수천 명의 50대에서 70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밤에 두세 번씩 깨서 너무 힘들어요. 이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단 일주일 만에 밤소변이 0회로 줄고 숙면을 되찾은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 환자 사례입니다. 67세 수원에 사시는 김선자 씨는 밤에 3번씩 화장실을 가느라 늘 피곤했고 남편보다 먼저 잠들어도 새벽이면 깨어났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바나나 섭취법을 실천한 지 딱 7일째. 선생님, 요즘은 밤에 한 번도 안 깨요. 이게 가능한 이유 단순하지 않습니다. 바나나에 들어있는 트립토판과 칼륨은 몸의 수분 밸런스를 조절하고 방광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켜 밤중 소변 신호를 차단합니다. 거기에 멜라토닌 분비를 돕는 작용까지 있어서 몸이 자는 리듬을 되찾게 되는 거죠. 이걸 언제 어떻게 먹느냐? 그 차이가 바로 숙면과 불면을 가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도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숙면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혈압과 부종, 다리 저림까지 같이 좋아지는 놀라운 변화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럼 본격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내용이 당신의 밤을 평화롭게, 당신의 하루를 다시 빛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밤에 한두 번 깨는 건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반복되면 몸은 서서히 망가집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신장이 쉬지 못해 노폐물을 걸러내고 몸은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낮에는 멀쩡한데 밤만 되면 다리가 붓고 머리가 무겁고 아침이면 손가락이 붓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속 수분과 나트륨 균형이 무너진 신호입니다. 실제로 병원에 오는 분들 중 상당수가 소변이 많아진 것 같다고 하지만 검사 결과 방광이나 심장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밤마다 깨는 이유는 두 가지, 신경의 과민 반응과 항이뇨 호르몬의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의 항이뇨 호르몬이 줄어들어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만들어집니다. 몸은 자야 하는데 방광은 계속 일하니 결국 잠에서 깨는 것이죠. 남성은 전립선, 여성은 방광염 탓이라 생각하지만 근본 원인은 자율신경의 피로입니다. 스트레스, 카페인, 늦은 스마트폰 사용이 뇌를 각성시켜 이제 자자 라는 신호 대신 비워라 라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약이 아닌 음식 하나로 해결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자연이 만든 완벽한 이완제이자 수면 보조제입니다. 달지만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을 배출해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무엇보다 트립토판이 풍부합니다. 이 물질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변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돕습니다. 그래서 바나나는 밤에 깰 필요 없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5년 전 하루 3번 이상 깨던 70세 김순희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만 피로가 심해 낮에는 졸음이 쏟아졌죠. 저는 약 대신 저녁 식사 후 2시간 뒤 잠자기 30분 전에 바나나 반 개만 드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일주일 뒤 그분은 3일째부터 한 번도 안 깼어요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날 저는 음식이 약보다 강력하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단, 바나나는 언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침에 먹으면 에너지 보충에는 좋지만 밤소변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분 배출이 늘어나죠. 저녁 식사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먹어야 몸의 리듬과 맞물립니다. 이때 트립토판은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칼륨은 신장 긴장을 완화해 방광 자극을 줄입니다.
또 바나나는 근육 이완 효과도 있습니다. 다리 쥐, 종아리 통증, 새벽 부종이 있는 사람에게 특히 좋습니다. 칼륨과 마그네슘이 근육의 전해질 균형을 회복시켜 피로를 완화하고 몸이 편안해지면 자연스럽게 숙면으로 이어집니다. 바나나는 신경, 근육, 수분, 밸런스를 동시에 조절하는 천연 조절제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밤 소변은 방광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리듬 문제입니다. 그 리듬을 되돌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나나입니다. 식사량을 줄이거나 약을 먹는 것보다 자연스럽고 부작용도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혈압이 안정되고 속이 편해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포만감 덕분에 야식도 줄어들어 밤중 각성도 줄죠. 흔히 바나나는 살 찌는 음식이라고 오해하지만 반대입니다. 늦은 밤 허기질 때 과자 대신 바나나 반 개만 먹어도 혈당이 급상승하지 않고 인슐린 분비가 안정됩니다. 인슐린이 안정되면 신장도 과도한 소변을 만들지 않습니다. 즉, 바나나는 혈당과 수분을 동시에 조절하는 유일한 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나나를 밤소변 천연 처방전이라 부릅니다. 단 7일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대부분 밤에 깨지 않는다, 아침이 상쾌하다, 다리 붓기가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특히 65세 김만수 씨는 수면제도 소용없었는데 바나나 덕분에 약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바나나가 수면의 질과 방광 안정에 도움을 준 덕분이죠. 몸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내일의 컨디션을 결정합니다. 밤마다 깨는 이유를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몸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고 바나나는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일주일 올바른 시간에 바나나를 드셔보세요. 그 짧은 7일이 당신의 밤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바나나는 언제 먹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언제 먹느냐가 절반의 효과를 좌우합니다. 같은 바나나라 해도 아침엔 에너지 공급원, 밤엔 숙면 보조제가 되죠. 우리가 원하는 건 숙면입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식사 후 2시간 뒤, 잠자기 30분 전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식사 직후에는 혈당이 높고 위 속 음식이 소화되지 않아 바나나를 먹으면 당분이 과도하게 흡수되고 부종이 생깁니다. 반면 식후 2시간이 지나면 혈당이 안정되고 트립토판이 뇌로 전달되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생성을 돕습니다. 그 순간 몸은 자연스럽게 이제 자야겠다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양도 중요합니다. 많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반 개 또는 작은 바나나 한 개면 충분하며 특히 60대 이후라면 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 개만 권합니다. 트립토판과 칼륨은 소량으로도 충분히 작용합니다. 변비가 있거나 낮 동안 물을 거의 못 마셨다면 한 개까지 괜찮지만 그 이상은 오히려 당분이 많아져 밤중 혈당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껍질도 버리지 마세요. 껍질 바로 아래의 흰 섬유질에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B6가 풍부합니다. 이 두 가지는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껍질 안쪽의 하얀 부분을 긁어 함께 드세요. 라고 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수면의 질을 바꿉니다. 온도 또한 중요합니다. 냉장고에서 막 꺼낸 차가운 바나나는 피하세요. 찬 음식은 위를 수축시키고 신경계를 자극합니다. 상온에서 숙성된 노란색의 갈색 반점이 살짝 있는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기에 바나나는 트립토판 함량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바나나를 먹은 후에는 물이나 차를 바로 마시지 마세요. 바나나 자체의 수분과 칼륨이 충분하므로 물까지 함께 섭취하면 신장이 자극되어 오히려 소변량이 늘어납니다. 밤에 필요한 건 수분 보충이 아니라 몸의 이완입니다. 따라서 바나나는 하루의 마지막 식품, 즉 잠을 준비하는 신호로 생각하세요. 이 루틴을 단 7일만 실천해 보세요. 첫날은 별 차이 없는데 쉽겠지만 3일째부터 변화가 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 피로감이 덜합니다. 일주일째에는 한 번도 안 깨고 잤어요.
라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성은 방광 민감도가 낮아지고 남성은 전립선 부종이 완화되는 효과도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니라 신경 안정과 혈류 개선이 실제로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바나나와 궁합이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따뜻한 우유 한 컵. 우유 속 트립토판이 바나나와 만나 숙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유당 불내증이 있다면 따뜻한 보리차나 대추차도 좋습니다. 대추 역시 멜라토닌 분비를 돕기 때문이죠. 반면 커피, 홍차, 녹차처럼 카페인이 있는 음료는 이뇨작용을 유발해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또 하나, 저녁 식사에 염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금이 많으면 신장이 밤새 수분을 배출하려고 더 많은 소변을 만듭니다. 저녁부터 짠 음식을 줄이면 바나나의 효과가 훨씬 빠르게 나타납니다. 즉, 염분 줄이기 바나나는 밤소변 개선의 황금 조합입니다. 바나나는 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약처럼 작용합니다. 몸의 리듬을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돌려 놓죠. 그래서 이 7일 루틴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회복 훈련입니다. 몸이 다시 스스로 자고 쉬고 회복하는 법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7일만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바나나를 반 개씩 드세요. 식사 후 2시간, 잠들기 30분 전 물 없이 천천히 씹어 드시고 불을 끄세요. 몸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느긋해지는 그 순간 당신의 신경계는 회복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아침에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어젯밤엔 한 번도 안 깼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몸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바나나가 이렇게 좋은 효과를 주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바나나 먹으면 속이 더부룩한데 그래도 먹어도 될까요? 이 질문 속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나나는 누구에게나 안전하지만 체질과 타이밍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한다는 것. 몸의 상태를 알고 먹으면 회복의 열쇠가 되지만 모르고 먹으면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당뇨병 환자의 경우입니다. 바나나는 당분이 높다고 걱정하지만 실제 당지수는 낮은 편입니다. 다만 익은 정도가 관건입니다. 껍질이 너무 검고 물렁한 바나나는 당이 빠르게 흡수돼 혈당을 급상승시킵니다. 반면 약간 단단한 노란 바나나는 서서히 흡수되어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다면 덜 익은 바나나를 식후 2시간 뒤 공복이 아닐 때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한데 신장이 건강하면 이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 혈압을 낮추고 부종을 줄입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하면 칼륨이 배출되지 못하고 몸에 쌓여 심장 리듬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 심부전이나 고칼륨 혈증이 있는 분은 반드시 담당의와 상의 후 섭취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위장이 약하거나 더부룩함을 자주 느끼는 분입니다. 찬 바나나는 위를 수축시켜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냉장고에서 꺼낸 후 10분 정도 상온에 두었다가 한 입씩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따뜻한 보리차나 생강차 한 모금과 함께 드시면 위장이 훨씬 편해집니다. 네 번째, 과일을 여러 개 함께 먹는 습관은 피하세요. 좋다니까 사과도 같이 먹었어요. 이런 분들이 많지만 과일마다 당과 섬유질이 달라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먹으면 위에 가스가 차고 소화가 늦어집니다. 특히 수박, 배, 멜론 같은 수분 많은 과일과 함께 먹으면 밤중 소변량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바나나는 반드시 단독으로 다른 과일 없이 드세요. 그리고 식후 바로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건 오히려 혈당을 급상승시키고 위산 역류를 부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나는 약처럼 생각하세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만, 두 가지 원칙만 지키면 부작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궁합이 좋은 식품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따뜻한 우유입니다.
우유 속 트립토판이 바나나의 트립토판과 함께 작용하면 숙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또한 호두 한 줌을 함께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호두의 오메가3 지방산이 신경을 안정시키고 바나나의 트립토판과 만나 뇌의 안정 효과를 강화합니다. 여기에 꿀 반 티스푼을 더하면 세로토닌 합성이 활발해져 마음이 더 편안해집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커피와 바나나입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강하게 일으켜 바나나의 수분 안정 효과를 무너뜨립니다. 또한 바나나를 먹고 바로 커피를 마시면 트립토판 흡수가 방해받아 숙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따라서 커피는 오후 3시 이전, 바나나는 밤 시간대에 확실히 구분해 섭취해야 합니다. 약을 복용하는 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면제, 혈압약, 이뇨제 등은 바나나의 칼륨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뇨제를 복용 중이라면 칼륨 배출이 많아지므로 바나나를 과도하게 먹으면 오히려 균형이 깨집니다. 이 경우에는 매일이 아니라 이틀에 한 번 간격으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 그럼 바나나 칩은 괜찮나요? 대답은 단호히 아니오입니다. 바나나 칩은 건조 과정에서 당이 농축되고 시판 제품엔 설탕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건 신장에 부담을 주고 우리가 원하는 천연 효소나 섬유질도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생 바나나로 섭취해야 합니다. 반면 껍질째 끓인 바나나차는 효과가 있습니다. 껍질에는 폴리페놀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신경 안정과 혈관 확장에 도움을 줍니다. 단 매일 마시기보다는 주 2에서 3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자주 마시면 칼륨이 과도하게 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바나나의 진짜 효과는 음식 그 자체보다 생활 리듬과의 조화에 있습니다. 저녁에 TV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분들은 바나나를 먹어도 숙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습니다.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변환되려면 빛을 줄이고 뇌가 밤이다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즉, 바나나를 먹은 뒤에는 조명을 어둡게 하고 20분 정도 몸을 이완시켜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 수면 실험에서 바나나를 먹고 불을 끈 채 30분 이내 잠든 그룹은 밤중 각성이 평균 2.8회에서 0.6회로 줄었습니다. 반면 TV를 보던 그룹은 거의 변화가 없었죠. 이 실험은 바나나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타이밍 식품, 즉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언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바나나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몸의 리듬을 되찾고 숙면의 회로를 다시 켜주는 스위치입니다. 하지만 그 스위치도 올바른 손으로 눌러야 불이 켜지듯 바나나도 몸의 신호에 맞춰야 빛을 발합니다. 당신이 오늘 밤 바나나를 먹는 이유는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깨어있던 몸과 마음에 이제 쉬어도 괜찮다 는 신호를 보내기 위함입니다. 그 순간 뇌와 신장은 동시에 휴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단 7일 뒤 당신의 몸은 스스로 기억하게 될 겁니다. 이제는 자야 할 시간이다. 그 리듬이 돌아오면 약보다 강력한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7일, 단 일주일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7일이 당신의 밤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와 함께 하면서 제가 느낀 건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하고 마음은 그보다 더 빨리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첫날엔 별 변화가 없을 겁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싶겠죠. 하지만 3일째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화장실에 가도 금세 다시 잠이 듭니다. 5일째엔 새벽에 눈을 떠도 덜 피곤하고 7일째가 되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어젯밤엔 한 번도 안 깼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몸속 리듬이 회복되고 신장이 쉴 시간을 되찾은 결과입니다.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변하면서 신경계가 다시 낮과 밤을 구분하기 시작한 겁니다. 즉,
바나나는 숙면을 돕는 음식이 아니라 몸의 시계를 리셋하는 자연의 약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에 의지해 잠을 청하지만 약은 신호를 잠시 끄는 것일 뿐 근본 원인을 해결하진 못합니다. 밤소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이 피로하고 자율신경이 흐트러진 상태를 그대로 둔 채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나나는 몸을 억누르지 않고 스스로 회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워집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회복의 첫날을 오늘로 정하길 바랍니다. 약 대신 과일 하나, 습관 하나로 몸이 본래의 리듬을 되찾는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63세 이정희 씨의 사례가 있습니다. 10년 넘게 불면과 야간뇨로 고생하시며 밤마다 두세 번은 깨고 새벽엔 또 화장실을 갔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는 점점 줄었고 아침엔 눈이 붓고 다리가 무거웠죠. 그런데 바나나 루틴을 7일간 실천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렇게 단순한 거였나요? 바나나 반 개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지금은 약을 끊고 3개월째 자연 숙면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 변화는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몸은 매일 새로워지고 뇌는 늘 회복을 시도합니다. 우리가 그 흐름을 방해할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그 리듬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습관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바나나 반 개 하루 한 번 7일 동안. 이 단순한 실천이 숙면과 혈류, 신장 기능까지 바꿉니다. 그 변화는 눈으로도 보입니다. 아침에 손발이 덜 붓고 눈이 맑고 낮엔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피로가 사라집니다. 밤마다 깨어있던 몸이 드디어 쉬는 법을 되찾는 순간이죠.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을 왜 병원에서는 잘 안 알려주나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건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증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활 리듬, 식습관, 수면 환경이 함께 맞물려야 진짜 회복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정보가 아닌 경험을 전하고 싶습니다. 밤 소변이 줄어든다는 건 단순히 화장실 횟수가 줄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몸이 다시 쉬는 법을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신장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쉰다는 원래 리듬으로 돌아온 것이죠. 이건 단순한 수면이 아니라 몸 전체가 치유 모드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수면은 약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회복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면역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고 혈관은 유연해지고 뇌는 독소를 배출합니다. 그 모든 시작이 바로 숙면입니다. 그리고 그 숙면의 열쇠가 바나나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새벽에 깨지 않고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눈을 뜨는 순간 당신은 느끼실 겁니다. 아, 내 몸이 회복하고 있구나. 이 영상이 당신의 첫 회복 루틴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7일이 당신의 다음 10년을 바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바나나 7일 루틴은 약보다 강력한 회복 습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건강한 밤과 평화로운 아침이 그 한 번의 클릭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밤은 꼭 푹 주무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비뇨기과 전문의 박세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